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이 인지 컨트롤스. 자, 인지 컨트롤스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8월 23일 날에 말씀드렸는 것 같아요. 8월 23일 날에. 시장에서 어쨌든 테마들이 계속적으로 순환 시세를 만들어내는 가운데, 자, 이 인지 컨트롤스라는 종목을 제가 23일 날짜에 설명을 드릴 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 테마에 엮여 있다, 여러 테마. 여러 테마에 엮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혹시나라도, 뭐 초전도체, 그리고 미래차 관련 수소, 그 밖에 자동차 부품, 엄청나게 많이 엮여 있습니다, 드론. 자, 여러 테마에 엮여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적인 테마로서 시세가 부각을 받긴 했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새롭게 형성될 수 있는 이슈에 언제든지 편승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하락을 했다 하더라도 그 하락한 위치가 원래 이렇게 엮이기 전에 시세로 돌아온 자리에서 지지가 나왔다라는 거는 원래 패턴대로 움직여질 수가 있다라는 걸로 인식을 하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초전도체 이슈로서 상승이 나왔지만은 하락을 했었을 때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주가의 자리로 돌아온 시점에서 지지가 나와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지가 나와줬기 때문에 차트를 한번 조금 늘려서 봤었을 때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박스 형태의 바닥권 수렴 구간에 있었던 종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바닥권 수렴 구간에 박스권 한 중심부쯤에 와가지고 이평선들을 밟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이런 뭐 특정 테마들이 불 때 뭐 4차 산업, 지수 연계 테마인 4차 산업 테마들이 상승이 나와주는 흐름이 나왔을 때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을 우상향으로 잡고 나아갈 것이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 23일 기점 대비 지금 현재 10%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 10%가량. 당연히 제가 그때 부담 없이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까지도 이 인지 컨트롤스를 보유 중이시거나 아니면은 그럼 지금이라도 신규 매수에 한번 임해봐도 괜찮을까? 자, 이런 내용들이 아마 궁금하셔서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빠르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자,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요, 매수하셔도 됩니다. 매수 가능. 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는 자리라고 판단이 들고 열려있는 기업이다. 일단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어쨌든 여러 테마의 복합적인 테마, 여러 테마에 포함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장부상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다? 자,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박스권 탈피 구간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되시죠? 자, 테마가 한쪽 테마만 엮여 있으면은 특정 테마에 대한 부각을 받을 때만 시세가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초전도체 테마들이 한 차례 씌워주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지 컨트롤스는 끝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 이유는 미래차, 자, 4차 산업 수혜주들이 지수 연계로서 움직여주면서 자동차 섹터에 대한 수급에 의해서 얘는 올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가 중복이 되면 중복이 될수록, 그리고 부담 없는 자리일수록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높다라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의 특징들을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우선적인 기업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기업의 수익이 잘 나는 기업일수록 시장에 대한 안정감으로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한 번 더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박스권 탈피 구간, 제가 늘 강조드리죠. 역배열인 구간에서 이평선들이 밀집이 되는 가운데에서 단기 이평선들이 돌파가 나와주는 시점에서 거래량이 발생을 한다. 자, 이 패턴들이 바로 박스권 탈피 구간이라는 거예요. 차트 살펴보시면은, 자, 계속적으로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저점이 어느 순간 멈춰있는 구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바닥을 매물다 보면은 당연히 중장기 이평선들의 기울기는 점차 완만해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림으로 나오고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중장기 이평선을 뚫어줬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거래량이 발생을 했죠. 이때 자체가 물량을 흡수하고 박스권 구간의 물량을 흡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상승 조정을 거치면서 이 주가에 대한 열기를 어느 정도 정돈을 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한 번 더 상승 저점을 이탈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급하게 물량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때 물량은 초전도체 물량이었겠죠.
근데 주포들과 이렇게 뭐 돈을 크게 써가지고 수익을 내고자 하는 스마트 개미들은 이런 심리들을 이용해서 물량을 충분히 흡수를 하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지를 살펴본다라는 겁니다. 어떤 테마에 엮일 수가 있고 이 기업 자체에 대한 부분의 평가가 좋은지 매출이 잘 나오는지를 보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서 지금처럼 9,000원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고 계속 우상향을 시킨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굳이 종목을 꼽아가지고 한번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면은 저는 기본적인 이런 세 가지의 이유, 네, 테마, 자, 첫 번째 테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일단 우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차트. 네, 그리고 제가 강조드렸던 거, 당연히 저평가.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영상 항상 편집하고 올려드리면서 핵심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드린다는 거죠. 지금 물론 이 종목이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 계시겠죠. 자, 그분들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이런 개념들을 흡수해서 가셔야 됩니다. 자, 테마가 여러 가지 테마에 부합될 수 있느냐,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부담 없는 자리고 물량을 흡수한 자리느냐, 그리고 그러면서 되도록이면 저평가인 종목이 좋지 않느냐. 자, 이런 세 가지 이유들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자, 이거를 보는 기준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은 제가 또 한 번 더 10분 동안 얘기해야 돼요. 자, 10분 동안 얘기한 거 제가 PDF 파일로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냥 여기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숫자 3번 남기셔서 그 파일을 받아보시면서 그 내용들을 한번 숙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 시청하시면서 이 캔들헌터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조금 심도 깊게 내가 공부를 해보고 싶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수익 내는 방법들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보다. 여기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여기 제 직통 번호니까 여기로 숫자 3번이라고만 우선 남겨주시면은 그분들께 특별히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에 대한 조건을 어떤 식으로 분류해 나가는지에 대한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자리가 그러면은 조금 그래도 맥점이 될 수 있느냐?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림을 생각했었습니다. 23일 날짜가 바로 여기 음봉 라인이었는데 여기서 지지를 받고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 나갔다가 만원대 라인을 급하게 뚫어주거나 여기서 지지를 저항을 받고 조정을 받고 뚫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급하게 상승이 나왔지만은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현재 종가를 만들어내고 있죠. 종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부분이 그릴 수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부터 즉 만원대 라인을 저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봤습니다. 자, 이 가격대가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가 만약에 만원을 지켜낸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단기 박스권 상단부, 즉 저항대가 지지로 바뀌는 구간으로서 인식을 하고 후속적인 매수세가 붙을 수가 있는 자리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상 만원 위를 지지한다라고 했었을 때 1차적인 매수에 들어간다. 1차 매수. 자, 그리고 혹시나 제가 말씀드린 시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5% 10% 수익이 났겠죠.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만원에서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자리에서 비중을 조금을 줄입니다. 조금 한 20-30% 정도 줄인다는 거죠. 자, 그러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조정의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조정이 나왔을 때,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구간의 패턴이 나왔을 때, 이때 다시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같은 가격대일지라도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 매수했는지에 따라서 대응해야 될 방향이 틀려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신 분들은 수익거리니까는 조금 챙겨놓고 더 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해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는 신규 매수자든 기보유자든 추가적인 매집을 한다라는 전제 조건으로서도 저는 접근해도 괜찮은 종목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직전에 만들어놨었던 이 저항대 구간인 뭐 11,500원, 12,000원, 13,000원 라인대까지 분할로 익절을 해 나가시면 되겠다. 일단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는 제 나름대로에 대한 수익 데이터와 시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연 설명이나 내가 개인적으로 좀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저한테 직접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9월 일정과 제 나름대로의 수익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그 내용들도 한번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현재 실전 투자 경력은 대략 한 10년 정도 되었고요. 자, 그간의 수많은 수익과 손실의 데이터를 토대로 자, 꾸준히 승률을 높일 수 있는 타점 그리고 조건식을 연구해서 현재로서는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는 10년 경력의 실전 투자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그간의 제 업적을 조금만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요. 자, 2020년도 자 6월 실전 투자 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일단 필명은 제가 혹시나 사칭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려놨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500클럽 자, 그리고 대참가일은 2020년도 자 6월 1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때 당시에는 그냥 소액으로 조금씩 실전적으로 얼마나 현실적인 수익을 쌓을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자 이때는 수익률 순위 329위 자 실질적으로는 상위 3.75% 정도 달성을 했고요. 누적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매매 일수는 뭐 한 달 정도 해서 자 43% 수익을 올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때가 2020년도 6월 실전 투자대회에 참여했었던 기록이고요. 500리그 최고 성적은 수익률 상위 3%까지 일단 진입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바로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 6월 자 이때부터는 제가 어쨌든 꾸준하게 실전 투자 대회를 참여를 해서 내가 얼마만큼 수익률을 낼 수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꾸준하게 테스트를 조금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때는 시드가 조금 쌓여서 3000클럽에 참가를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2021년도 6월 18일 날짜에 실전 투자대회를 참여를 했고 누적 수익금은 대략적으로 860만원 자 수익률 같은 경우는 크지가 않죠. 자 22% 정도 됩니다. 자 이때 최고 3000리그 성적 수익률은 또 마찬가지로 상위 3%에 진입을 했었고요. 자 이쯤 되면은 뭐 상위 3%밖에 진입이 안 됐으면서 왜 실전 투자 대회 상위 1%라고 얘기를 하냐 뭐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근데 2022년도 자 마지막이죠. 최근 2022년도 자 2월 실전 투자 대회에서는 제가 이때 당시에는 수익금을 참여 시드를 조금 낮춰서 출전을 했습니다. 자 주식 100클럽에 참가를 했었고 자 누적 수익률은 자 129% 뭐 거의 130% 정도 되죠. 자 100만 원으로 어쨌든 초과되는 수익을 원금 대비 100%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자 수익률 순위는 제가 16위까지 올라갔는데 자 이 다음번 이제 제가 진입을 했었을 때는 최신화가 됐었을 때 뭐 11위까지는 올라간 적이 있었지만은 이거를 제가 따로 기록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록되어 있는 바로는 자 100리그 최고 성적은 누적 수익률 130%로 자 수익률 순위 16위 상위 0.1% 미만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전적인 투자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자 꾸준하게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수익 데이터를 쌓아놨었고요. 자 이렇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들을 제가 지금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자, 꾸준한 수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자 누구나 가능합니다. 네, 당연히 나름대로의 기준과 타점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조건식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 지금 보이는 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뭐 한 100% 1000% 이렇게 수익 내지는 않습니다. 꾸준하게 자 20% 그리고 뭐 20-30%씩 이렇게 쌓아 나가는 거고요. 자 원금 대비 30%씩 딱 2번 3번만 수익이 나면은 바로 원금 대비 100% 수익이 달성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이때까지 매매를 하면서 활용했었던 조건식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도 잘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꾸준한 수익 2-3달이면은 원금 대비 100%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식을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단타 포지션이면은 단타 포지션 그리고 스윙 포지션이면은 스윙 포지션 각 포지션에 맞는 차트와 수급 흐름을 체크해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현재 이런 아무런 무기도 없이 무작정 매수 매도를 하고 계신다면은 적어도 좋은 자리가 어디인지는 알고 매수하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실제로 실전 투자 대회를 참가하면서 이 사용했었던 조건식과 그리고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요령에 대한 내용을 자, 제 제자한테 알려주기 위해 정리해 놓은 PDF 파일이 있고요. 자, 그 두 가지 파일을
지금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바로 단타 조건식입니다. 자, 단타 조건식을 활용을 할 건데, 자, 첫 번째로 단타 조건식 중에서 자, 초반 급등주 잡기라는 이 조건식이 있습니다. 자, 이 조건식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일봉상과 분봉상 저항대를 뚫어주면서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되는 시점에 이런 시점에 시그널이 발동하도록 설정해둔 초반 급등주 잡기 조건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급등주 분봉 눌림 조건식입니다. 자, 여기 1번이라고 되어 있죠. 자, 바로 당일 주도 테마주가 대시세가 한 차례 나오고 난 이후에, 자, 급하게 올라가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조정이 나온 처음 눌러주는 이 자리에서 자, 돌아서는 이 구간에 바로 시그널이 발동되도록 설정해둔 눌림 조건식입니다. 자, 이렇게 단타 조건식이 또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바로 스윙 조건식입니다. 스윙 조건식. 자, 스윙 조건식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은 저평가 고배당 스윙. 자, 첫 번째로 저평가 고배당 스윙 조건식인데, 자, 기업 장부 가치가 현주가 대비 약 2배 이상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자, 이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 자, 이게 바로 첫 번째로 스윙 조건식.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급등주 눌림이라고 되어 있죠. 자, 두 번째로는 일봉상. 자, 일봉상 급등 이후에 눌러주는 자리에서 자, 대세 테마주들이 보통 큰 시세를 내고 난 다음에 거래량을 줄이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속적인 조정을 받고 마찬가지로 턴하는 자리에서 이런 시그널이 발동되도록 설정한 조건식. 자, 이 두 가지를 제가 지금부터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바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간단합니다. 자, 나는 조금 성향이 조금 빨리 예를 들어서 뭐 당장 2, 3일 혹은 3일 내에 수익을 크게 나는 종목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 보이시는 그리고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단타, 자, 이렇게 두 글자를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나는 자금도 크고 조금 안정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큰 종목에 크게 투자해서 느긋하게 수익을 나는 종목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스윙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타, 스윙. 자, 지금 이 영상 시청하시고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조건식을 PDF 파일과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남겨주셔가지고 나만의 무기를 장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특별히 9월에 있을 빅 이벤트 일정주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요, 바로 드론 수출 통제 관련주입니다. 자, 중국이 고성능 드론과 드론 부품 관련 수출을 자, 오는 9월부터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드론이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거고요. 자, 여기 관련된 기사를 한번 잠시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31일 날 중국 상무부와 관세청, 자, 여기입니다. 그리고 국가국방과학산업국, 그리고 중앙군사위원회, 자, 장기배발부는 수출 통제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원과 중앙공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자, 특정 드론에 대해 임시로 수출 통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자, 제재는 9월 1일부터 시작되며 자, 기한은 2년을 넘지 않는다. 자, 대략적으로 자, 8월 1일 날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9월 1일 날짜에 제재가 시행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드론 수출 통제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시세를 뿜어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한번 유추를 해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보통 세력 매집주들이 이렇게 단기 일정에 맞춰서 시세를 분출하고 꺾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중에서 후보 종목을 제가 한 개 준비했고요. 자, 이 후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매집의 흔적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장대 양봉을 이렇게 뽑아냈다가 거래 없이 눌러주고 다시 횡보하는 척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장대 양봉과 거래량을 발생을 시킵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다시 거래를 죽이고 현재로서는 이제 이평선이 밀집되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일정의 임박한 시기에 맞춰가지고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저평가 품절주에 해당되는 종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대략적으로 유보율은 1600% 정도 되고요. 실질적인 부채 비율도 100%가 되지 않습니다. 자, 시가 총액 같은 경우에는 자, 바로 520억. 자, 완전 품절주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이 한번 시세 탄력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정말 크게 나온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 현재 이 드론 수출 통제 관련 세력 매집주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일정입니다. 네, 두 번째 일정 같은 경우에는 8월 말 그리고 9월 초까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본 후쿠시마 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내용입니다. 자, 보통 이제 오염수 방류를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반사 수혜주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기 마련이고요. 지금 현재 8월 말에 해양 방류를 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자, 이때를 제외하고는 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일정이 빼곡하게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관련 기사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9월 4일부터 7일까지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동남아 아시아 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같은 달 자, 9일에서 10일에는 마찬가지로 인도에서 자,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자, 9월 말에는 유엔 총회에 참석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자, 해외 일정이 일단 너무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참고해봐야 될 포인트는 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시기인 8월 말과 9월 중순밖에 시간이 없다라는 거고, 자, 여름 안에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 방침을 고려하면은 자, 이 8월 말에 기시다 총리가 방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될 종목군 중에 하나에 또 포함되는 일정주가 바로 이 오염수 방류 관련주다. 자, 마찬가지로 종목을 제가 준비하고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저는 세력 매집주. 자, 일정주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정에 맞춰서 미리 선매집에 들어가 있는 차트들이 연속적인 탄력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종목들의 특징은 바로 자, 매집 흔적, 그리고 저평가 품절주,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정이 있는 이런 종목들로서 간다. 자, 지금 현재 보여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자, 앞전에 엄청나게 많은 대금, 엄청나게 많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일반적으로는 하락하고 난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 이전에 그냥 그대로 거래량 없이 쭉 밀려버렸죠. 거의 뭐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의도적으로 이렇게 주가를 하락을 시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바닥을 한번 다지고 다시금 이제 올라와 주려고 하는 흐름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밀집되어 있는 이평선들과 임박해 있는 시점입니다. 자, 따라서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전 세력 매집주들 아직 돈이 들어오고 나간 흔적이 없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유보율 1800%입니다. 네, 충분히 회사의 자금력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명분이 되고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올라간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자, 시가총액이 2,400억인 대신에 유통비율이 34%밖에 되지 않는다. 자, 따라서 이런 종목들이 일정에 임박하게 되면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눈여겨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일정과 두 가지 종목을 제가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품절주일수록 자, 그리고 이게 저평가 일정주일수록 수급이 한번 꼬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고 다른 종목이 오히려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에게만 방금 그 두 가지 일정에 맞춰서 제가 추려낸 두 종목 저평가 품절주 자, 세력 매집의 흔적이 있는 종목들을 제가 무료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영상을 보시고 여기 아래와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자, 나는 드론 수출 통제 관련 수혜주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드론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나는 오염수 방류 쪽이 조금 더 관심이 있고 이쪽이 아무래도 시세가 크게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자, 오염수 방류 관련 소유주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염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